빨리 들어갔어.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들어올 때 헌금 잘 했어요? 네, 소제로, 속죄제로, 저기 화목제로, 그 다음 뭐니? 속죄제로. 맞나? 네. 나도 좀 봐야겠다.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네. 그리고 이제 헌금 낼 때 마음을 담아서 제목이 있는, 내 고백이 있는 헌금으로 드리세요. 자, 오늘은 3월 29일 86페이지 3월 29일 86페이지를 펴고 민수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얘가 항상 첫 시동이 잘 안 걸려. 됐다. 자, 먼저 읽을게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디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 모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크게 노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자, 펜을 들고 1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오늘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누구죠? 미리암, 아론, 모세.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절에. 미리암이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데 등장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더 나왔어요. 누구죠? 예, 구스 여자예요. 예, 구스. 저기 비싼 옷이 있죠? 구스. 예. 구스 여자의 세모를 쳐보세요. 자, 그런데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그 처음 결혼했던 아내가 먼저 일찍 이렇게 죽어서 재혼을 했는데 이 구스 여자라는 말은 구스 지방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여자였는데 그거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재혼을 했다고 비방을 했어요. 비방의 네모를 쳐보세요. 비방의 네모를 쳐보세요. 근데 2절을 가면요, 그 비방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여기에 물결 표시를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나? 네. 자, 그런데 3절에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겸손했대요. 겸손의 네모를 쳐보세요.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던지 또 나와요.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겸손의 또 네모를 쳐보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온유라고 적었어요. 우리 온유가 있죠? 온유 안녕? 온유 어디 있지? 온유야. 온유 어디 있지? 온유야. 하온유 어디 있어? 지금 부끄러워서 손 안 드나? 아직 안 왔나? 예, 그 온유랑 상관은 없고요. 아무튼 겸손이 있는 옆에다가 온유, 아마 우리 온유도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지은 것 같은데 이따가 온유 나눔을 들어볼까? 나를 겁나 싫어하겠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 사람을 부르더니 세 사람이 가니까 모세를 빼고 미리암이랑 아론만 따로 불러서 누구 편을 들어주시냐면요. 8절에 가서 자 줄을 그어보세요. 두 번째 줄에 그는 이 모세죠. 모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밑줄을 긋고 어디다가 네모를 칠까요? 비방에 네모를 치세요. 이제 너네들 하산을 해도 되겠다. 집에서 알아서 이렇게 큐티를 잘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비방과 온유예요. 네. 자, 비방이라는 뜻이요. 큐티장의 깨알로트에도 나와 있는데 헐뜯고 욕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고 비난해서 말하는 것. 여러분 비방해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에게 이런 비방을 왜 안 적었다고? 옆에 다 나와 있다니까. 너네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자막 그대로 적어야 된다는. 그대로 안 적어도 되는데. 예. 자, 나에게 이런 비방을 하더니 나는 이런 모욕적인 비방을 들어봤다. 나를 헐뜯고 모욕하는 시연이는 뭐 있어? 손든 거 아니야? 욕도 돼. 욕은 하지 말고 저기 오늘 아침에 누가? 어느 한 해 누구? 어느 한 해가 너한테 욕을 했다고? 왜? 그냥 욕을 했다고? 그렇구나. 또 누구지? 저기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냐? 난 너네 집에도 갔었는데. 수아. 수아는 오빠가 뭐라고 했다고? 병신? 진짜? 와. 오빠가 잠깐 오빠 이름이 뭐냐? 갑자기 오빠 이름 생각 안 나네? 민서 맞아 오빠 이름? 와 이제 올라갔다고 내가 기억을 못해. 민석이잖아 민석이. 도훈이 친구 민석이. 그지? 우리 민석이가 그렇게 간증을 열심히 하고 도훈이 전도하고 이랬는데 동생한테 감히 뭐라고? 비읍시옷이라고. 나쁜 놈이. 근데 수아야 왜 그랬어? 왜 그 말을 했어? 수아가 뭘 했길래? 자 조용히 해봐. 크게 얘기해봐. 뭐래? 가까이 들어야지. 이런 중요한 말을 꼭 들어야지. 아니, 지금 억울해. 아니, 뭐. 그래, 지가 알아보면 되지. 왜 동생한테 게임을 못한다고 뭐라 그래. 진짜 웃긴다. 지가 비읍시옷 아냐? 게임은 지 혼자 잘하면 되지. 또, 어떤 비방을 들어봤어요? 뭘 들어봤어? 뭐라고? 보이스톡, 그 당사자가 여기 있어, 그래서, 형진이 빡쳤어? 진짜? 그래. 형진이가 한번 터진 무섭잖아. 그지?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도 오늘 좋아 보인다. 되나? 그래. 우리 형진이가 많이 좋아졌어. 예전에 진짜 막 열받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네. 그지? 진짜 많이 좋아졌어. 우리 형진이. 우리가 비방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 내가 어떤 했던 것들을 확대해서 여긴다든지 아니면 왜 나한테 지읒 리을디야 이렇게 해서 그죠?
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근데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비읍 시읒을 하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러면 저러니까 욕을 들어 먹어도 싸지. 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들어 먹어요? 여기에 볼 사람 있어요? 엄마가 왜? 엄마가 욕을 하는 게 무시가 돼서? 어? 아니야? 아빠가 공부를 안 한다고? 아, 그거는 내가 비방을 받는 거지. 내가 비방하는 거. 저기, 나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우리 에이스인데, 학교에 이상한 애가 있는데. 살짝 맨날 팬티 벗고 소리 지르래요. 아, 그 아이가, 팬티 벗고 소리 지르래요. 괜히 욕을 들어먹어도 좀 싸다. 장난이 심한 애인가 보다. 수아야, 맺힌 게 많아? 너 지금 오빠 욕하려고 그러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크게 얘기해봐. 누가 욕을 먹어? 닌텐도? 닌텐도가 욕을 먹어? 왜? 또 가야 돼? 뭐라고? 닌텐도가 왜 짜증이 나? 닌텐도가 게임이 잘 안 돼? 너 지금 되게 엄마 모습이랑 이렇게 빙의가 되고 있어. 그, 닌텐도 게임이 잘 안 돼? 닌텐도 회사가 게임기를 잘 못 만들어서 열이 받아? 그러면? 안 돼서, 안 좋아가지고, 너 요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 없어? 너 요즘 왜 이렇게 멍 때리니? 너 사춘기 왔지? 그지? 어떡하면 좋아. 저기 욕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다들 착하게 사나? 우리, 예. 1부 때는 너무 감정이 실려가지고 제가 다독거린다고 좀 진땀을 뺐는데 우리 다들 착하게 사나 봐. 자, 오늘 이 미디암은요, 모세에게 지적을 할 만한 자격이 사실 충분했어요. 이 미디암은요, 먼저는 모세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누나로서 동생한테 이렇게 할 말이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미디암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저기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이상한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갈대 상자에 이렇게 해가지고 강에 띄어서 애굽 공주한테 발견이 돼서 왕자로 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가 나왔잖아요. 그때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이렇게 띄어 보내고 누나가 아닌 척 공주한테 가서 제가 이 아이의 유모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미디암이에요. 그래서 미디암이 모세랑 나이 차이도 좀 나고, 그리고 모세 똥기저귀도 갈고, 그리고 저기 분유도 입에 물리고 이렇게 우는 거 달래서 재우고 했던 일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자기 출신을 밝히고 누나인 걸 알고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완전 모세 엄마예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 같은 애한테 잔소리하는 건 당연하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도 모세의 조력자였어요. 말이 어려워서 도움이라고 썼는데 되게 옆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내가 먼저 일찍 죽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어서 재혼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라, 구별되라 이렇게 했는데 이 구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행진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한 거는 맞지만 왜 지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데 본의 안 되게 너 때문에 지금 죄다 다 이방 여자랑 결혼하면 어쩔 거냐고 이렇게 말할 명분이 있는 거죠. 비방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또 왜 안 넘어가냐? 정리를 해보면
왜 저기 이방인 구스 여자랑 재혼을 하는가?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미디암 입장에서는 너 신결혼해야지 왜 저기 불신결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결혼한 거다. 예, 사실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예뻐서 결혼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지만 모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으신 거를 봐서는 아마 뭔가 그 여자 안에 있는 저기 룻처럼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물론 예뻤겠지만 결혼을 한 것 같은데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지적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저기 오빠한테 욕먹고 닌텐도 욕하고 그리고 뭐 엄마 짜증나고 아빠 짜증나고 뭐 친구한테 뭐 이렇게 했지만 사실 서로 입장을 들어보면 다 자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싸울 때 이렇게 말리면서 넌 제가 뭐 잘못했어 하면 이러면 울지 말고 말해 이러면 이제 막 내가 먼저 했어요 그러면 네가 먼저 했잖아 이런 서로 이유가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데 엄마는 엄마의 이유가 있고 아빠는 아빠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판결은 할 수 있어.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아빠가 술을 먹었어. 술 먹고 소리를 질렀어. 그럼 잘못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럼 누가 더 욕을 먹어요? 아빠가 욕을 먹죠. 근데 아빠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는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로워서 그리고 엄마가 나를 무시해서 집 밖으로 내쫓아서 집에 있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너네들도 나랑 안 놀고 엄마랑 놀아서 이유가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걸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오늘은 설교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똑똑하니까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돼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수 있는 이유는 있었어요. 당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고 거룩함과 구별함을 보여줘야지 이스라엘에서 여자를 찾지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물결 표시를 했던 걸 다시 봐요. 미리암이 실제로 여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을 원래 썼던 동사를 보면 여성 동사여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론은 그렇지 옆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얘기를 했는데 미리암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것에 속마음이 드러나요. 뭐냐면 당신은 왜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때문에 시험이 들면 어쩌냐가 아니었고 뭐 때문에 비방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하고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사실 모세가 무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똥기저귀를 몇 번이나 갈았거든. 내가 이렇게 들고 메고 업고 재운 게 몇 년, 10년. 그러니까 자기가 모세를 살렸고 예? 이렇게 갈대산자에 보내고 자기가 용기 있게 공주한테 가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어 해서 키웠어. 그리고 늘 모세를 옆에서 가르치고 도와줬어. 그러면 뭔가 내가 좀 뭐라도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모세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모세가 갑자기 리더십이 생겨갖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니까 이 미리암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하게 어떤 구별됨,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은 명분일 것 같지만 속마음은 뭐였냐면 모세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내가 모세보다 덜 떨어진 게 뭐냐.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우리 아빠보다 못난 게 뭐냐. 내가 우리 언니보다 못난 게 뭐냐. 내 동생보다 못난 게 뭐냐.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게 속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빠가 무슨 짓을 했어. 아빠가 술을 먹었어. 엄마가 잔소리를 해. 엄마가 짜증을 내. 그 당연히 아빠가 잘못했지. 엄마가 잘못하고. 동생이 잘못했네. 그런데 아빠와 엄마와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 비방의 싸움은 끝이 안 나요. 그리고는 사실 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무시를 받아서 화가 나는 거고
내가 존중을 못 받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을 못 받는 내 멘탈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못 받아내는 나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시기 질투가 나서 자꾸 탓을 하고 싶은 명분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비방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고맙다. 끄덕거려줘서. 예. 그런데 오늘 온유라는 단어를 썼어요. 겸손인데 사실 온유라는 말이 더 와닿아요. 온유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표정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요일 날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던 초원지기님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단어 원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모세가 난 온유하니까, 난 표정이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거든. 너네들이 비방을 해도 나는 괜찮거든. 끝나고 보자.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요. 짐승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온유래요. 그러니까 말을 처음에 야생마를 데리고 오면, 야생마가 원래 말이잖아요.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떨어요. 그런데 조련사가 이렇게 길을 들이고 안장을 채우고 하면 교통수단에 이 가축이 되죠. 그런 것처럼 짐승이 주인 손에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대로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이것이 온유라고요. 예, 그것을 모세의 입장에서 그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조금의 저항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착하게 살아, 이게 온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같이 적용하고 나눔을 하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한테 저기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엄마한테 너는 엄마한테 사과를 안 하네. 엄마한테에게도 아무리 친해도 엄마에게 사과할 것은 엄마 그것은 제가 죄송했어요 라고 사과를 해라. 친구랑 다투어서 싸웠는데 난 명분이 있어. 우리는 지금 명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제가 더 잘못했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어, 장난을. 그래서 싸웠어. 그러더라도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친구에게 가서 용기를 내어 먼저 사과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선생님이 적으면 안 돼. 네가 적어야지. 알았어. 온유. 그리고 네, 친구 관계에서 거절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는 우정이 아니거든. 그런 친구들은, 자꾸 친구들한테 휩쓸려 다니는 애들은 어느 날 말씀을 봤더니 내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선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는 거절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온유인 거예요. 아빠한테 맨날 겁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아빠한테 용기를 내서 아빠 그러지 말고 교회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온유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 주인의 뜻에 따르는데,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데 나는 조금의 저항감이 없는 상태. 제가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빠 엄마가 싸우는데 왜 내가 중간에서 그런 피해를 받아야 돼? 그거 비방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적용을 하려고 할 때 그 적용을 토달지 않고 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것을 오늘 모세의 적용해서 입장에서 보면요, 들어야 할 말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내가 들어야 할 말로 들었어요. 모세는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봐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 모세가 실제로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는 그 여자의 믿음을 받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는 구스 여자가 이뻐서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뭔가 좀 가십이 되고 싶었어. 내가 이방 여자랑 결혼할 정도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그렇게 좀 나를 드러내고 싶었어. 말은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미디암의 그 비방에 모세가 당연히 들어야 될 것처럼 그냥 듣고 있어요. 변명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 있어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미디암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할 말로 잘 듣고 있는 모세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8절을 보세요. 누구 편? 8절에 줄 끈 거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모세의 편을 들어주세요. 아이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그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좀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가 생겼대. 우리 고등부에서 그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그 좀 잘생긴 애가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친구가 나한테 쟤랑 사귄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하고 나도 딴 데 가서 야 쟤랑 사귄대 그랬어.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집에 왔는데 저녁에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거든. 그래서 그 여자애가 내가 지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우리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나를 바꿔달라고 한 거야.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근데 내가 걔가 왜 전화했지 하고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네가 뭔데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참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짜증이 나잖아. 전화를 받자마자. 그래서 네가 들어주세요 했으니까 들어줘. 내가 말했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네가 뭐 함부로 내 얘기를 하고 다녀가지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책임지라고 막 재수 없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속담이 있어서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자, 그랬는데 막 따닥 하더니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거야. 아, 내가 겁나 열받았지. 아니 이거 앞뒤를 얘기를 하면 그 여자애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주변에 껄떡거리는 남자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은근히 즐기면서 받아주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걔의 이야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전달만 했어. 근데 재수없게 걸린 거지. 무슨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럴 오해받을 짓을 하지를 말던가. 그리고 내가 무슨 지 얘기를 시작했나?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가 한 숟갈 떴는데 왜 나한테만 지은 리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고등부에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오후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면 꼭 그런 거 했어요. 우리 막 전도사님이나 앞에 있는 인도하는 분이 저기 지금 여기서 뭐 싸우고 화해 안 하거나 마음 불편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이제 난 누가 생각나겠어? 그 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제가요. 걔도 내가 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를 비방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걔의 그런 뭔가 좀 뭐 서로 질투를 유발하게 하고 이상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요, 제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사실은 제가 그 예뻤던 애한테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런데 걔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이 도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듣겠어? 내 마음에 뭔가 모를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면서 그 얘기를 욕으로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애한테. 그러니까 걔의 어떤 행동과 나의 어떤 행동은 사실은 양쪽 다 비방을 받을 수 있죠. 어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는 되게 질투가 많구나. 뭔가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는구나.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거절감에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십을 삼으면서 욕하는 걸로 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가 나한테 했던 욕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학교를 가면 친구 관계에서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인성이 어떻고 저떻고 뭐. 예.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걔의 입장에서는 나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미칠 때까지 싸워야 되지. 그러면 미디암이 돼서 문둥병이 나는 거야.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온유함으로 나아가면 모세가 문둥병이 들었던 미디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미디암을 고쳐주시는데 그때부터 미디암은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도우미로 조력자로 끝까지 살다가 죽어요. 이것이 온유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열매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더 비방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온유에 나아가야 되는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연 선생님 반, 우리 은서, 희수, 시은이, 선아 앞으로 나오시고요. 어떤 비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누구에게 비방을 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그 비방은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 더 잘못했네, 누가 덜 잘못했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비방받은 적 있네, 이거 힘들었겠다 해주면 되고 내가 누구한테 비방하면 욕 들을 짓 했네 거기까지만 해주면 돼요. 편 들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나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이제 내가 그 일에서 아니면 다른 일에서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어떤 온유가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디까지 잘 듣고 인정을 해야 하는가. 네. 여러분의 온유함을 오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부터. 네. 네. 저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둘째 아이를 미국에 있는 시고모에게 입양을 보내면서 나중에 이제 아이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거에 대한 딸과 엄마를 생이별시킨 그 시고모에 대한 정말 욕하고 헐뜯게 되는 그런 비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선생님은 어떤 온유가 필요한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선생님이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딸인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죠. 시고모. 예, 그쪽 시댁 가족들이 엄마와 딸을 생이별을 시켜서 못 보게 했어요. 그게 선생님은 당연히 너무 화가 나죠. 내 딸인데. 예. 나중에 이제 시고모와 이제 아이가 커서 저에게 이제 돌아왔을 때 애는 시고모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런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면 제가 정말 말씀을 먼저 저희 죄를 보고 정말 잘 키워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아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제가 방금 머릿속으로 떠올랐던 생각이 바로 이 말이었거든요. 내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 그리고 딸에게는 잘 커져서 고맙다. 예.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잘 커져서 고맙다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예,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 주실 때도 되게 뭔가 선생님이 지금 요즘에 은혜가 있으신가 했는데, 네. 야, 선생님이 지금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는 자리 가지고 싸우고 있냐? 얘가 그래. 그래서 희수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
우리 선생님이 진짜 지금 이 고백을 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야 진짜 온유하다. 세상에 이런 온유가 없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앞에서 얘기해 주신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그날이 왔을 때 꼭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억울함이 아니라 정말 딱 그 들은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져서 그 저항감이 없는 상태 최고의 온유를 우리 선생님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에게 온유하십니다. 네, 선아부터 해볼까? 오늘 기도도 잘했는데 선아는 어떤 일이 있었어? 뭐 욕하거나 욕먹은 적 없어?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한번 얘기해 줄래? 작년에 어떤 이상한 놈이 있어서 아, 뭐 친구? 걔한테 학교? 욕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걔가? 왜 욕을 했어? 그냥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장난이 많은 애였어? 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신이 나갔어? 네. 남자애였어? 네. 선아 좋아했던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러면 다른 애한테도 다 그랬어? 애들한테 막 여자애들 치마 입고 오면 헐끗헐끗 쳐다보고 막 여자애들 치마 밑에 막 힐끗힐끗 쳐다보고 그랬대 그 남자애가. 그리고 그냥 또라이 짓 했어요. 또라이 짓을 했어? 선아가 지금 작년의 감정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표정이 굳어지고 있어.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짓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 선아는 이런 사건에서 어떤 온유를 보여줄 수 있을까? 못 보여줄 것 같아요. 못 보여줄 것 같아. 왜? 그냥 걔가 너무 이해 안 되는 짓을 해서 걔 지금 같이 학교 계속 다니고 있겠네. 걔는 여전히 그러고 있어? 지금 같은 반은 아니고? 그렇구나. 아이고,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을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난 이해가 돼. 왜냐하면 내가 장난을 치고 다녔는데 그 장난이 되게 심했거든. 근데 저기 선아, 내 옛날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내가 왜 장난쳤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내가 집에서 받은 그 우울함이 너무 싫어서 학교만 가면 그냥 이유 없이 장난을 쳤어. 그러니까 누가 내 장난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나는 슬프지 않아. 나는 질 수 없어. 나는 밝은 아이야. 약간 돌아가지고 장난을 쳤어. 근데 그 친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아에게 이렇게 딱 찍혀서 욕을 먹었다면 이유 없이 장난을 치는 아이는 없는 거지. 선아, 온유할 수 있겠어? 진짜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다니. 그 친구가 옆반에서 저기 다른 반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뭔가 한 번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왜 저 아이가 싫어한다고 하는데도 장난을 칠까? 이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건데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선아에게 또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오늘 나와서 얘기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목사님이 나는 그 친구가 진짜 어느 정도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목사 될지 몰라. 여자 치마 밑에 보던 애가 자기 음란하다고 고백하는 목사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해가 안 돼도 왜 저럴까 한번 생각해 주는 게 우리 선아한테는 온유가 될 것 같아. 우리 선아가 우리 단번에 자기 온유하겠다고 했는데 이해 안 되는 장난을 치는 친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 선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를 한번. 잘했어. 오늘 기도 잘하고. 은서? 시윤이? 희수? 희수부터 하자. 희수는 욕을 먹었어? 욕을 했어? 마이크 대고 얘기해줘야지. 마이크 대고. 친구들이 들어야지. 나의 온유함을 방해하지 마.
마이크 대고. 안 들어도 된다고? 마이크 대고 얘기해줘. 이씨, 마이크 대고 얘기하라고. 한 대 때릴까요? 난 온유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동생이 까불고 때리고 튀었어. 쫓아가는 게 귀찮아서 안 쫓아갔다? 그리고는 입으로 했겠지. 말로. 그랬는데, 그런 장난치고 튀는 동생을 보면서 희수는 어떤 온유를 할 수 있어? 희수야. 오늘 말씀을 들었어. 온유함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희수는 동생과 나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온유를 할 수 있을까? 화내지 않기 동생에게. 진짜? 힘들 텐데, 그지? 내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 어떻게? 동생이 때리고 튀면서 뭐라고 그래? 작작하라고 그래. 동생은 뭐라고 그래? 그냥 튀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장난을 치는데 희수가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네요. 어떻게, 동생이, 남동생? 남동생이 누나랑 놀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 둘이 잘 놀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좀, 그러려니 해. 나중에 누나가 놀자고 해도 놀지 않을 시기가 올 거야. 지금, 희수는,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온유겠다. 잘 살아라. 너도 말 안 듣잖아. 마이크 가까이 대라고 하는데 안 하잖아. 동생도 말 안 듣고. 됐어, 그러면. 박수! 네, 우리 희스가 온유해요. 동생이랑 잘 놀아주고. 시은이는 어떤 일 있어? 욕을 먹었어? 욕을 했어? 했어? 어떤 욕을 했어? 저는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언니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요, 저는 따로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수학을 문제집 자기가 만들어서 그냥 줘서 풀라 그래요. 그래서 숙제 내고 막 그러는데 언니 오빠가 숙제를 내? 오빠가요 숙제를 내고 그러는데 제가 딱 근데 숙제를 줄 때 딱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줄 때 줘가지고 얄미워가지고 저는 그거 숙제 받을 때마다 짜증내요. 뒤에서 욕하고 좀 짜증났겠다. 타이밍 못 맞추고. 오늘까지 다 풀라 그러고. 오늘까지 어떻게 한다고? 오늘까지 내가 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풀라 그러고. 진짜? 이따 찾아온다고. 진짜? 저기 독하시네, 오빠가. 그러면 오늘 시은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공부를 위해서 그렇게 닭달같이 하는 오빠에게 어떤 온유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주는 대로 풀어. 주는 대로 해. 거기서 하나만 더 하자. 사실은 오빠 중에 동생한테 관심 없는 오빠들 되게 많거든. 그런데 오빠가 나이가 많은데 시은이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공부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근데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거지. 그게 듣기 싫은 거고. 그래서 지금 시은이 반응 봤어요? 싫다 이거지. 차라리 관심을 꺼라는. 그런데 오빠가 그래도 시은이 공부 때문에 숙제도 내주는데 오늘 가서 오빠한테 수학이라고 했나? 나한테 수학 가르쳐줘서 오빠 고마워할 수 있겠어? 공부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네. 진짜? 할 수 있겠어? 그게 오빠가 되게 시은이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오빠가 되게 기쁠 것 같아. 예. 그리고 숙제는
하고 싶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못하는 거지만 그것을 떠나서 관심을 가져주는 오빠에게 시은이가 한번 땡큐를 하는 거는 되게 하나님이 어유 우리 시은이 되게 온유하네 하실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오늘? 예, 한대요. 우리 시은이가 잔소리하지만 오빠한테 고맙다는 말 할 수 있도록. 네, 박수 박수. 자, 마지막 은서. 은서가 줄을 잘 섰네. 욕을 했니 먹었니?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 좋아. 이런 거. 같이 했어. 머리끄댕이 잡고 막 했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떤 일 있었는데? 작년에 5월쯤에 같은 반인데 되게 친하고 막 비밀도 서로 말하고 근데 서스럼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애인데 아, 선을 지키기로. 네. 근데 걔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오. 있었어요. 선을 넘어섰네. 아니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걔가 평소에 좀 친한 남자애가 많고 막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남자애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애한테 맨날 인사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찼으면서 고백을. 찼으면서 네, 찼으면서 맨날 인사하고 인사를 해. 먼저 다 막 친구처럼 하고. 이런 나쁜 니은, 그지? 아니, 어쨌든 그런데 근데 걔가 근데 걔 남자친구랑 걔랑 원래 되게 친했는데 근데 사귀고 나서 엄청 어색해졌어요. 서로 막 그래가지고. 아, 원래 너랑도 친했는데 네, 근데 사귀고 나서 서먹해졌다고? 네. 저랑이 아니라 그 남자애랑 걔 남자친구랑 그리고 그 여자애랑 좀 갑자기 막 어색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사귀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맨날 막 좀 그렇다고 그래서 맨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남자애한테 맨날 막 인사 좀 하라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아, 중간 역할을 해줬구나.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가 싸운 애는 친한 친구랑 싸운 거지? 네? 그 여자친구랑 싸우게 된 거지? 싸웠다는 게? 네네. 네. 네. 왜 싸웠어? 본론으로 가봐. 근데 걔가 막 계속 그럼 헤어질까요? 제가 막 그래가지고 아니 계속 그렇게 뭐라 할 거면 그냥 헤어지던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걔가 화나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논쟁을 벌이다가 막 저는 또 친한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서로 아무 감정이 없는데 막 걔가 막 계속 욕구러그려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리고 또 화해하게 된 걔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랑 그 여자애랑 또 여자애가 그래서 그냥 차가지고 그래서 서로 헤어지고 그런 다음에 막 서로 막 엄청 싸우니까 서스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엄청 친하게 됐고 그 여자애랑은 저랑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저랑 그 친구인 그 여자애랑 되게 친한 여자애가 걔랑 사귄 거예요. 이제 너의 치구하기가 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네. 은서야. 네. 은서의 나눔의 결론은 지금 은서가 되게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랑 친한 남자, 친구의 남자, 그 남자의 또 다른 여자친구 지금 온 데 다 관심이 많아. 그래서 너 어떻게 온유하지? 네? 은서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지? 그냥 관심을 끄는 게 관심을 끊어. 그게 돼? 네. 관심이 많은데? 아니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걔 맨날 저한테 막 그걸 얘기하고 그랬어요. 친구가 이 은서 친구가 저기 그 은서 친구도 관심이 그런데 많은가 보다. 그런데 막 근데 은서는 남자친구 있어? 아니요. 예전에 있었어? 네. 있었어. 그러면 서로 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은서가 할 수 있는 온유는 그 친구의 그런 말들을 그냥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그 이성과 또 친구들한테 지금 한참 관심이 많을 때잖아. 그런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예민하고
그리고 누구랑 사귀는 거라든지 헤어진 거라는 또 나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좀 그런 이야기들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끊으면 또 친구도 서먹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휘둘리지 않고 그냥 내가 그런 데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에 내 감정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가는 게 온유인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저기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하고 잘 나누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남자친구 사귄 적도 있으니까 그런 사귄 적이 있으면 또 사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 나눠야 그리고 저기 남자친구 막 사귀고 그러지 마. 별로 안 좋아. 나중에 24살 넘어가서 사겨. 공부랑 연애하고 우리 선서 할 거거든 올해 순천에서 하실 때 공부랑 연애하고 24살 나가서 신교제 한 다음에 권찰 되겠다고. 그거 해. 알았지? 네. 그래. 우리 박수. 네. 은서가 되게 예민할 텐데 그래도 진짜 잘 보내고 있네요. 건전하게. 오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나눔을 너무 잘해줬어요. 여러분들 욕을 비방을 하는 사람이에요? 비방을 받는 사람이에요? 뭐 다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잘 나누고요. 우리 오늘 선생님과 친구들처럼 그 상황에서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잘 한번 적용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이 모세에게 비방할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모세도 같이 비방하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가 온유함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했던 모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방을 할 일도 많고 듣기도 합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 틀린 게 없어서 또 싸우고 더 싸웁니다. 하나님, 비방이 그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사건에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가 듣고 온유의 적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